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에도 영상으로 전해드렸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최근에 그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내려서, 물론 이게 1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논란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쌍방울의 자치적 판단이었다, 그래서 경기도와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죠.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이화영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리고 김성태 씨의 진술을 수긍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측 변호인이 직접 나와서 굉장히 편파적인 증거에 취사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이게 또 파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주가 조작 같은 걸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서 오히려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고 표현을 하질 않나, 어떻게 이거를 재판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우리가 과연 재판부의 소위 성역화, 재판부는 문제없다, 거의 그냥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공명잣대한 기준을 들이대서 제대로 판결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당연히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스타파에서 시리즈로 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뉴스타파에서 입수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밀 보고서에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내세워서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 요 내용부터 정찰 총국 이호남 씨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다른 요원이 또 먼저 포착했다는 블랙 요원의 법정 증언도 나오고, 그리고 500만 달러 계속해서 500만,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국정원도 속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쌍방울과 북한의 주가 조작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납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게 남북 합쳐가지고 같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던 거고요. 쌍방울 주가 조작 증거랑 국정원 요원의 폭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검찰 얘기만 믿는다면 과연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 이런 당연히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검찰이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언까지도 나온 상황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범들도 또 이제 수시로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교도관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공범들은 죄다 모아놓고, 이게 과연 그럼 검사가 할 일이냐, 이래놓고 검사가 무슨 공정한 수사 타령하고 공정한 기소 타령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하고 있냐, 왜 이렇게 대응 안 하냐, 이런 분들도 좀 보이시는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최초로 남북 합작으로 주가 조작을 했던 걸 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 시도한 자체도 없었다, 전직 국정원 차장 출신이죠.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냈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앞서서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김성태는 신뢰할 수 있는 CEO였냐, 그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23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조폭의 불법 도박의 쌍방울 회장까지 갔다, 그래서 재벌을 꿈꿨다는 건데 과거 이력들을 보면 화려합니다. 야, 무슨 조직폭력회부터 사채업,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게임물, 심지어 불법 도박 PC방까지 운영하고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그런 문제로도 벌금까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재판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쌍방울을 신뢰하냐, 증거는 없고 김성태 발언이 전부 아니냐,
물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조직이든 있는 그대로 믿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 이력을 가진 김성태는 믿는데 국정원의 이런 보고서들, 그것도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그냥 못 본 척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검찰 주작인 게 다 밝혀졌는데 이제 판사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적어도 김성태 진술만 신뢰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역풍이 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재판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보고 여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직접 보고받았다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까지는 판단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재명 대표랑 엮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냐 이게 도대체, 양쪽 눈치 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든 말든 검찰이라든지 국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끝났다, 또 요걸 시작한 겁니다. 당장 검찰에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렇게 언플로 쏟아내고 있고요. 이러면 이달 내에 추가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총 394만 달러에 대해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번 판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추가 기소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법인카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를 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이 얘기인즉슨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언플이 훨씬 더 많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바로 보였고요. 조작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검찰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재판부가 어떻게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하냐, 그리고 저 김성태 씨를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 김성태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특히 쌍방울이 또 대북 사업을 내세워서 주가 조작한 정황까지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앞서 쭉 보셨듯이 상세하게 보도가 됐죠. 한마디로 이게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어쩜 이런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당연히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권력과 야합해서 조작 수사를 하면서 야당을 옥죄려고 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거고요. 2심 재판에서는 부디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1심 내용이 나온 걸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픈 얘기지만 이명박 곽상도 그 국힘, 이제 과거의 미래통합당이죠. 그 건은 1심에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1심 얘기만 갖고 와가지고 야, 나 이제 다 무죄였잖아, 그럼 끝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그 2심에서 뒤집혀버리고 최종으로는 국힘이랑 곽상도 건은 무죄, 그 이명박 건이 유죄가 나왔고 그게 또 이제 민사까지 이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앞선 그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김성태 씨의 얘기를 전적으로 계속 신뢰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짜증나니까 그냥 안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도 피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국힘 측에서는 이재명 때리기에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그냥 모든 초점을 다 이재명한테 맞추겠다, 기다렸단 듯이. 야,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윤석열 리스크부터 막 김건희 리스크 등등 사방에서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야, 잘됐다,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초점 다 맞추자, 요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야,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갑자기 한동훈 씨가 등판을 합니다. 아니, 연금개혁이라든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 싹 닫아가지고 국힘 내에서도 저 뭐하는 인간이냐, 총선 참패에 결정적 책임을 불러온 2조 심판 따위를 갖고 나왔던 사람이 뭐 중요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뭐하는 인간이냐, 요런 얘기를 한창 듣던 찰나에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를 때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등장을 해요. 또 거의 그냥 무슨 뭐 연동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키워드 연관 이렇게 연동해 놓은 것처럼 바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피고인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다, 저렇게 또 난리를 칩니다.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한동훈 검찰 잣대대로 한동훈 씨 본인을 그대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딸 문제부터 지금 가족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거 털고 넘어갔습니까? 그냥 본인이 없는 일인데요? 아닌데요? 그럼 그냥
검찰도 없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알아서 셀프 눈깔기를 시전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이게 또 국가적 이슈가 되네 뭐네. 아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적 이슈, 현재의 집권 여당, 정부,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라니까요. 누가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야, 네 걱정이나 해라. 너 뭐하는 인간이냐 저게. 지금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아니냐. 좀 뭐 말 같지도 않은 왜 또 이렇게 기웃대고 있냐. 할 일도 더럽게 없나 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래도 엄청나게 보시다시피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잊혀질까봐 무섭냐. 비밀번호는 그럼 왜 그렇게 20자리 넘게 숨겨놓은 거냐. 응? 한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털듯이 한번 본인도 털려봐라. 그러고도 저런 얘기가 나오나 보자. 이런 반응들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히려 또 그냥 사방에서 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면서 이런 순간에 침묵하는 건 금이 아니라 비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겠는데요.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뭐 얘기했습니까? 이건 그럼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당연히 검증대에 올려야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 집권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영부인 누굽니까? 김정숙 여사입니까? 김건희 씨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 누가 비겁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여야를 바꾸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렇게 욕을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게다가 이제 막 그 고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집중적으로 막 맹폭을 한다면서 언론이 또 간만에 신나가지고 야 이때다 이제 또 이재명 대표 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신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 마법의 단어가 나오죠.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재 진행형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신나가지고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처음 쓰는 거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아니 이미 사법 리스크 소위 그 필살기로 쓸 거면 좀 묵혀놓든가요 좀. 아니 진작 우려먹을 것 다 우려먹고 지금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어퍼컷이나 날리고 있고 거부권 막 강요하고 막 여기저기 쓰라 그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 마당에 저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통큰 결단을 내렸잖아요. 연금 개혁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뿐만 아니라 모든 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밀어왔던 어떤 그 이슈들, 과제들 그런 것도 내줄 테니까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 반발짝이라도 가게 합의 좀 하자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야 제발 대화 좀 하자 그러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야. 심지어 본인이 어제 말했는데도 이건 포퓰리즘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있는 아이러니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 한해 만에 또 뻔한 레파토리 나왔고요. 이게 뭐 2, 3년 전 기사 아닙니다. 그때 봤던 것 같지만 최근에 나온 이런 황당무계한 기사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죠. 판결이 끝나자마자 검찰 친화적 판결 운운하면서 또다시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힘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죠. 무려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론 저 때는 비서실장은 아니었지만 끔찍한 망언을 내뱉어서 1심에서 오죽하면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1심에서요. 근데 이걸 두고 국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노사모 판사다. 노사모 판사가 정치적 판결한 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란 거냐. 자 본인들은 뭡니까? 아니 정진석 씨가 심지어 이거는 뭐 의혹 수준도 아니에요. 본인이 했던 얘기가 떡하니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노사모 판사 타령을 하면서 그때 판사 신상 털고 좌표 찍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앞선 국정원 관련한 그 보도도 있었고 김성태 씨의 말을 어떻게 전적으로 그대로 믿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건 또 사법부를 부정하는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모든 걸 맞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한번 또 볼까요? 이재명 대표 조폭 타령했던 거, 이것도 대선 기간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입에 담기도 저열한 얘기들 막 쏟아내면서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 막 언급하고 그걸 젊은 층들 사이에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퍼뜨렸었어요. 지난 수년 동안. 근데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야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일반 지인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도한 종편에는 문제 없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지금 방심위의 꼬라지입니다. 조폭 연루설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건 문제 없어. 이게 지금 현 류일인 방심위의 민낯이고요. 분명히 뉴스타파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원이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한데 뉴스타파 왜 그렇게 섣부르게 자기들 멋대로 보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막상 종편을 감쌀 땐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당연히 취재할 수 있는 의혹 보도 아니겠냐. 이게 이렇게 손바닥을 그냥 뒤집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한쪽만 보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TV조선, 채널A, JTBC, MBN 모두 문제없다. 야 종편은 다 괜찮아. 이거 언론인들이 당연히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는 건 당연한 책무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단순한 비판 수준이냐 이거예요. 제목 보세요. 조폭에 20억 받아 따옴표.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담 조직의 기획폭로, 이재명의 20억, 박철민. 박철민 이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 사방에서 보도를 막 도배를 하고 여기저기 그게 또 빠르게 확산되고 카톡, SNS, 유튜브 등등으로 거의 무한대로 공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결정적으로 줬던 그런 종편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의위원 5명 중에 4명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이건 왜 문제가 안 되냐? 국감장에서 국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보도한 것뿐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할 말 많거든요. CBS라든지 뉴스M 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신천지 관련한 얘기들 나왔던 거 토대로 해서 실제로 신천지에 맞섰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만나가지고 얘기 상세하게 듣고 저도 영상 올렸는데 저한테는 무슨 인플루언서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무슨 뭐 총선에 큰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하면서 유죄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명박 씨가 총선 나왔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근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흔들어가지고 당시에 요 사진, 김용판 의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 막 흔들흔들대면서 얼마나 깐족되고 조롱하고 이게 또 사람들한테 마치 진실인 것 마냥 퍼졌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냥 광고에서 창업하고 렌트카 한다고 라운지바 한다고 이거랑 이재명 대표 조폭 돈다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결정적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운동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공정한 운동장에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된다. 야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별의 별소리 다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하다가 조금 삐끗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없고 취재를 열심히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누구나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진영이 조금 삐끗하면 마치 시작부터 애초에 무슨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방에서 물고 뜯고 모든 앞선 진실의 내용이 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마저도 그냥 다 가짜로 만들어버립니까? 오히려 그리고 저들은 반대로 진실일에다가 가짜 구를 섞어 넣어도 마치 진실 10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언론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심지어 장영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 인간은 첫 재판까지 가서도 난 아직도 사실로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다가 퍼뜨렸던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정평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해 보이는 사안하고 엮이게 된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따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민주당에도 늘 했던 얘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네. 내 시각, 정치인의 시각,
민주 진영이 이미 정치 고관여층의 시각으로 이런 문제만 봐서 안 된다는 거고요. 정치 저관여층들, 이들이 그냥 지나가듯이 제목 하나 보고 아니면 어디에 그냥 댓글 쭉 훑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범죄 사건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막 엮어놓고 조폭 어떤 영화 관련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상의 어떤 이야기가 떠들썩하면 거기에 갑자기 댓글 중간중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생각나네? 이런 거에 또 막 추천이 많이 박혀있고 이런 걸 보고 지나가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구설에 자꾸 연결된 사람이네? 라고 프레임이 고착화가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대중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것도 정치 저관여층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갈 거라면 고관여층의 그 관점과 소신과 이런 팩트 체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소위 전 뭐 중도란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소위 중도 정치 저관여층 이들의 입장을 어떻게 그럼 연결을 지어가지고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냐 다리를 놓을 것이냐 이 영역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이고요. 이쪽도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정작 과징금을 막 때리고 있죠. MBC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건드리고 있죠.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국힘 측에 최종적으로 400만원 민사소송으로 모든 민영사상 재판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런 불공정한 운동장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합니다. 이게 막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여태까지 책 나눔이라든지 영화 관람 이벤트라든지 별의별 군데 정말 많은 기부와 또 돈도 쓰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 이번에 이 400만원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저렇게 400만원을 받고 법의 심판이라는 따옴표를 내면서 엄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단순히 돈이 400만원이냐 40만원이냐 혹은 4천만원이냐 이게 아깝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데에 가면 4천만원을 기부해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이게 단돈 4만원, 4천원, 400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저들이 저렇게 어깨 펴고 막 목 빳빳하게 그 세우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가 전 의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저한테는 또 다른 차원의 각성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뉴스타파도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죠. 근데 법카 논란의 한우집에서 1,000만원 후원받았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집에 윤석열 대통령을 본 적 있냐 해서 종업원이 봤죠. 이런 상세한 보도도 또 여기서 나왔고요. 1,000만원을 그 한우집 사장이 후원을 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그 성남 한우집에 6차례나 방문해서 무려 940만원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의혹이 몇 개 있는 거죠. 하나는 법카를 왜 쪼개기 결제했나? 여기서 또 법카란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근무지를 이탈해서 결제를 했는데 이거 심지어 사유서도 안 썼다. 그럼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이런 말 합니다. 이거는 법령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 답변 못한다.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고요. 이래서 강민정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동안 권익위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민주진영에 이재명이 이자만 들어가면 야 법카다 이거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말 그대로 먼지털이식 조사를 막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 이게 윤석열 측으로 가니까 이거 안 보여 이건 비밀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2024년에 이런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정확히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익위에 신고한 바가 있는데 권익위에서도 위반 사항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면서 막 종결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근무시간 중 음주 의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고깃집 사장과의 관계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민주당이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전 당연히 법적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권익위도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심지어 고깃집 사장도 연락해보니까 지금 한국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태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뉴스타파랑 MBC는 어떠한 외압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그 신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게 저들의 또 플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쭉 말씀드렸던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이거 특검법을 민주당이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수원지검에서 지금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진작부터 했었죠.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 물론이고 김성태와의 구형 거래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더 놀라운 것은 주류, 안주까지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씨한테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 대북 송금은 말이야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라고 말해. 그러면은 내가 너 유리하게 해줄게. 그리고 주변 수사도 멈출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잠잠합니까? 그리고 주류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원지검이랑 수원고치서를 고발했지만 경기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대책단에서는 법무부, 그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이죠. 수원구치소 여기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도 요청했지만 입틀막이라도 당했냐? 왜 제대로 협조도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정치검찰은 당신들이 수사의 주체가 될 게 아니라 니네들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최근까지 갖고 있는 입장이란 겁니다. 여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검을 통해서 충분한 수사기관도 보장하고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데 물론 뭐 저들이 그런 기대감은 솔직히 없죠. 거의 없는데 아무튼 검사 탄핵 시리즈도 시작할 수 있다. 이 특검도 만약에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실제로 이번에 국힘 초선 의원들한테도 그냥 틈만 나면 거부권 쓰라는 식으로 오히려 권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을 쓰게 되면 너 함 두고 봐라. 검사 탄핵 시리즈로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여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이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지금 1심 재판부가 김성태 측 입장을 듣고 오히려 이화영 측에 이걸 배척을 했다는 이 문제의 논란 뉴스타파 보도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선 뉴스타파를 계속 치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계속 힘을 합쳐서 뉴스타파 보도도 우리가 주위에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쓰겠죠. 100번, 1000번도 쓸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속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끊지 않는 것. 짜증 나거든요.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할 때 보면 특히 제 옛날 그 사건들부터 제가 막 재판을 진행해왔던 과정들 떠오르고 당장 최근에 400만원 보내고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정작 저들은 막 김용판 같은 인간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조폭 연루설이네 뭐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종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어. 방심위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막 속 뒤집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로 이걸 연결되게끔 불신, 신뢰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려고도 하는 게 저들이 자주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 넘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최대한 알기 쉽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계속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